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퇴직 직후에는 괜찮았습니다.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었고 통장 잔고를 일부러 보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통장을 열어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퇴직 6년 차의 60대 남성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당시 퇴직금과 모아둔 자산을 합치면 3억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개시 전이었고 생활비는 매달 25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었습니다. 퇴직 직후 그는 자신을 안정적인 은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퇴직 1년 차에는 돈이 줄고 있다는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두툼했고 일상이 느긋했기 때문입니다. 퇴직 3년 차가 되자 잔고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퇴직 6년 차가 되던 해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휴대폰으로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숫자를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처음 퇴직할 때와 비교해 자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밤 통장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통장을 보고 밤에는 숫자를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재정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리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퇴직 전에는 월급이라는 확실한 유입이 있었습니다. 통장은 흐르는 강이었고 숫자는 일시적인 상태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통장은 저수지가 됩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만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통장을 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삶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 남성은 외식을 줄이기 시작했고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계산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취미였던 골프를 접었고 동호회 모임도 하나둘 끊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자 하루가 길어졌고 생각은 더 깊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진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불안의 원인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통제감의 상실입니다. 퇴직 전에는 내가 일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내가 멈출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사람은 통장을 삶의 성적표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자신이 무능해진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의 수면 장애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얼마가 남아 있을지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병원비가 들면 어떻게 될지 상상했습니다. 그 결과 불면과 무기력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재정 문제는 심리 문제를 부르고 심리 문제는 다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면서 하루에 말하는 시간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자기 생각만 머릿속에서 커졌습니다. 통장 숫자는 점점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많은 은퇴자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구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퇴직 후 그는 수익 구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통장은 소모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시점은 퇴직 직후가 아닙니다. 오히려 5년에서 7년 사이입니다. 이 시점에 통장 숫자가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잠이 깨지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은퇴 후 통장을 열었을 때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은퇴자가 겪는 정상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우울과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해결의 핵심은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면 통장은 다시 강이 됩니다. 숫자는 평가가 아니라 과정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통제감을 회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통장을 매일 들여다보지 않는 습관입니다. 통장을 보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삶의 중심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돈은 관리의 대상이지 감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 6년 차에 통장을 열고 잠을 잃은 이 남성은 결국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 3일 하루 몇 시간의 일이었습니다. 수입은 크지 않았지만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장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 통장은 삶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삶의 흐름을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숫자를 보며 잠을 설치는 은퇴자가 아니라 하루를 채우며 잠드는 은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차이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퇴직 6년 차에 통장을 열고 잠을 잃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흔해서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뿐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직후가 가장 불안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해방감이 먼저 옵니다. 시간이 생겼고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당분간은 통장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기는 시간이 흐른 뒤 찾아옵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통장은 단순한 금융 수단이 아니라 감정의 자극제가 됩니다. 잔고를 확인하는 행위는 정보 확인이 아니라 불안 확인이 됩니다. 이 시기에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루의 구조가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출근이라는 기준점이 사라진 자리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숫자에 집착하게 됩니다. 일정이 없을수록 생각은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질수록 통장으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통장은 가장 손쉬운 확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은퇴 후 불안은 자산 규모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일수록 불안이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잃을 것이 생겼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사람은 보수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에는 위험을 감수해도 다시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시 벌 수 없다는 전제가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때 통장은 생존 시간표처럼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라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 질문이 반복되는 순간 삶은 미래로만 밀려납니다. 문제는 미래를 계산하느라 현재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보다 오늘 얼마를 썼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을 만난 기억보다 비용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과정에서 은퇴자의 사회적 관계는 자연스럽게 축소됩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 확인의 창구가 사라집니다. 직장에서는 역할이 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팀장이라는 직함, 직무라는 정체성이 하루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 역할이 사라지고 통장 숫자가 유일한 자기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통장이 줄어들수록 자존감도 함께 줄어듭니다. 나는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착각이 생깁니다. 이 착각은 우울과 불면으로 이어집니다. 불면은 다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 시기에 많은 은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지출을 무조건 줄입니다. 모든 소비를 죄책감으로 해석합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삶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은퇴 후 재정 관리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아끼는 것이 답이라는 믿음입니다. 물론 무분별한 소비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절약은 삶의 활력을 먼저 고갈시킵니다. 삶이 메말라버리면 돈을 지키는 의미도 함께 사라집니다. 여기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은퇴 후 재정의 핵심은 잔고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돈이 조금씩이라도 들어오는 구조가 있는지, 하루를 채우는 역할이 존재하는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해야 마음이 안정됩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정기적으로 발생하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통장은 더 이상 줄어드는 저잔고가 아니라 순환의 일부가 됩니다. 나는 여전히 사회 일원이라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 감각이 불안을 가장 강력하게 낮춥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수입의 크기보다 리듬이 중요했습니다. 정해진 요일에 나갈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루의 밀도가 달라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통장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통장을 매일 보지 않기로 결심한 은퇴자들은 삶의 중심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통장은 관리의 도구이지 감정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이 경계가 무너질 때 삶도 함께 흔들립니다. 은퇴는 쉬는 기간이 아니라 전환의 기간입니다. 이 전환을 준비하지 않으면 5년에서 7년 사이에 심리적 공백이 드러납니다. 통장을 열고 잠을 잊는 순간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돈은 숫자이지만 삶은 숫자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것은 역할과 리듬과 관계입니다.
통장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루가 비어가는 속도입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통장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 6년 차에 통장을 열고 잠을 잃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뒤늦게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돈보다 먼저 무너진 것은 하루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를 다시 채우기 시작한 순간 통장은 다시 숫자로 돌아옵니다. 은퇴 후 통장을 보며 잠을 설친 적이 있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그 불안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삶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사람만이 안정된 노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통장은 줄어들 수 있지만 삶은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